이별 후 상대의 무반응보다 여러분을 답답하게 하는 건 또 없을 텐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정 표현을 하던 상대가, 나와의 미래를 약속하던 상대가 여러분의 카톡을 무시한다면 그에 따른 상실감이나 초조함, 그리고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특히 상대가 회피형이라면 제대로 된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거나 납득할 수 없는 말들을 하며 이별을 통보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별 후 상대가 카톡까지 일십한다면 답답함은 배가 되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회피형이 이별 후 카톡을 처음부터 일십하는 경우와 대화를 하다가 어느 순간 일십하는 경우, 그 이유와 대처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릴게요. 회피형과의 재회를 원하는 분이라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 후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회피형은 연애 때는 물론이거니와 이별하는 과정에서도 그들의 속마음이나 그들의 심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데요. 차라리 일관되게 나랑 헤어지고 싶다는 모습을 보인다면 마음의 정리가 조금이라도 쉬울 텐데, 여지를 주는 듯 하면서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애매모호한 말이나 행동을 회피형들은 늘 하나씩 남깁니다. 마치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신호들을 여러분에게 보내는 듯 하죠. 특히나 이별의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불안이나 두려움은 고조돼 있기에 상대를 수신하는 여러분의 안테나는 굉장히 예민하기 마련이고, 그래서 더욱이 남들은 눈치채지 못했을 상대가 보내는 작은 신호 하나에도 의미 부여를 하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여지를 주는 듯 하던 상대가 갑자기 내 카톡을 일십한다면 이건 진짜 미칠 노릇이죠. 특히 이별의 과정에서 상대가 좋게 마무리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거나 미련을 보이는 말이나 행동을 했다면 여러분은 상대의 심리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실 텐데요. 그렇다면 그들은 왜 여러분의 카톡에 반응하지 않게 된 걸까요? 먼저 헤어진 직후의 연락이든 이별 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의 연락이든 여러분이 보낸 첫 카톡을 그들이 일십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보자면, 이건 카톡 내용상의 문제일 확률이 높은데요. 예를 들어 재회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한다거나 여러분의 감정을 표현한다든가 얼굴 보고 얘기하자, 통화 한번 하자, 이런 카톡은 높은 확률로 상대에게 일십을 당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죠. 왜냐하면 회피형은 불편함이라는 감정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그 불편한 감정은 보통 본인의 생각과 반대되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발현되죠. 그래서 자기 생각이 상대에게 거부당하는 것도,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상대가 나를 설득하려 하는 것도 그들은 모두 불편해요. 물론 이런 상황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건 이상한 게 아니지만, 그 불편함을 느꼈을 때 외면하거나 도망치는 그들의 대처 방식이 그들을 상대하는 입장에선 숨막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 회피형이 재회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황이거나 지금 당장은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감정을 피력해도, 심지어 사과나 공감을 해도 그들에게 의미가 고스란히 전달되지 않을 확률이 높고,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재회를 요구한다거나 통화나 만남을 요구하는 건 그들에게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회피형과 대화를 시작할 때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 충분한 서론이 필요해요. 더 쉽게 얘기하면 연락의 목적을 재회나 문제 해결이라는 무거운 주제가 아닌 지금의 이 불편한 상황과 무관한 가벼운 주제, 예를 들면 차라리 웃긴 영상 링크를 보내며 대화를 시도하는 게 그들과 대화가 이어질 확률이 높죠. 물론 이건 극단적인 예를 들어드린 거지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라이트한 주제를 찾아보셔야죠. 어쨌든 이 부분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단계를 통과해야 그 다음이 가능한데, 재회를 원하는 분들은 항상 최종 목적지에만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재회라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하며 그 과정의 핵심은 대화이고, 상대가 무거운 주제는 불편해하기에 가벼운 주제부터 점진적으로 대화의 온도를 끌어올려야 해요. 마치 썸에서 연애까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듯 재회 역시 단계, 즉 과정이 필요한 셈이죠. 특히 상대가 회피형이라면 상대가 먼저 연락이 와서 사과하며 재회를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고서야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바로 재회까지 다이렉트로 가기는 쉽지 않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이번엔 이별 후 상대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상대가 어느 순간 일십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회피형은 가벼운 주제로 접근한다면 대화가 이어지는 경우는 꽤 많으며, 심지어 많은 경우에 그들이 먼저 시답지 않은 주제들로 대화를 걸어오기도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쩌면 이런 상황에서 상대도 나한테 미련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얼마 안 가 상대가 잠수를 탄다든가 갑자기 일십과 같은 형태로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건 회피형의 전형적인 이별 후 행동 패턴입니다. 이러는 이유는
여러분이 여전히 자신의 통제권 안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거나 또는 여러분과의 거리감을 체크하며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은 자신이 원하는 딱 그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행동으로 일종의 테스트 구간이죠. 여기서 말하는 테스트는 여러분의 감정을 테스트하는 것도 있지만 자신도 여러분과의 관계를 이대로 끝내는 게 맞는지 아니면 다시 시작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구간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이 이 시기에 계속해서 상대에게 호의적인 태도로 반응한다면 상대는 오히려 재회에 대해 부정적으로 결론 내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별 후 다시 만나고 싶다는 감정이 생기기 위해선 헤어짐의 과정에서 느끼는 슬픔, 그리움과 같은 감정들이 일정 기간 지속돼야 하는데 여러분이 상대에게 계속 호의적이고 언제든 다시 만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면 상대는 여러분에게 심리적 위안을 받는 거나 다름없기에 마음이 편해질 수밖에 없죠. 그 결과 이별에 대한 고통은 상대적으로 적게 느낄 수밖에 없으며 굳이 다시 만나고 싶다는 감정이 생기지 않고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처음 한두 번은 가벼운 주제로 상대와 대화를 이어나가는 게 단계적 접근을 위해 유의미할 수 있지만 이게 오래 지속된다거나 상대가 중간중간 계속 잠수나 일십과 같은 형태로 여러분을 밀어낸다면 그땐 여러분도 더 이상 상대에게 호의를 베풀면 안 되는 타이밍입니다. 이땐 이전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먼저 상대를 서서히 밀어내든 여러분이 일십을 하거나 상대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상대에게 이별에 대한 현실감을 심어줄 필요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상대가 원하는 것만 내어주게 될 것이며 정작 여러분이 원하는 재회와는 영영 멀어질지도 모릅니다.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회피형과의 재회는 사실 재회 가능성만 놓고 봤을 땐 크게 어려운 케이스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죠. 여러분을 굉장히 피폐하게 만드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들의 있는 그대로를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시간을 갖고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섰을 때만 재회를 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시길 당부드리며 이 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확실한 재회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 후 1:1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국가공인 임상심리사로서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해드리고 개별적이고 디테일한 솔루션을 제시해드릴게요. 끝으로 그들은 여러분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상대임은 분명하다는 말씀드리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회피형과 관련한 다양한 인사이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